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년 된 골목길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질문: 오래된 주택 및 마을 공동우물의 진입로, 이하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진입로인 사유 통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난 100년 가까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쪽에 대지에 개축 신고가 되면서 이 골목길이 막혔습니다. 해결책은, 자, 그림을 보십시오. 그 밑에 부분이 100년 된 도로를 지금 막은 그 칸막이 막아 놓은 거고요. 그 안쪽으로 길을 보면 저 안쪽에 주택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공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부터 또 그리고 기존에 100년 된 길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 앞부분에 지금 왼쪽 그 그림입니다. 왼쪽 그 건물이 헐고 다시 지어지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공동물 부분이 본인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지금 막아 놓은 거죠. 답변: 이 골목길이 언제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에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장은 골목길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비교 교량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결정 시기에 따라 재산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보면 까만 금이 있는데 빨갛지 않고 금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처럼 이렇게 보여져 있죠. 분할이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 도로는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죠. 오른손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데가 도로입니다. 여기는 국공유인 거죠. 도로이고, 왼쪽에 검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분할만 해놓고 사실은 2020년에 자동 실효돼 상황이 되니까 그 전에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가운데쯤 보면 이제 빨간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유자는 당연히 내 땅이니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여기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가 없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판단이 좀 애매할 것이고, 그러나 주민들은 이 길을 10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골목길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도시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됐고 그때 직권으로 분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자동 실효 시한인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시설 결정을 해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지금 우물로 다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인 민법 211조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민법 211조에는 이리 돼 있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이 법률의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측량해서 내 땅이니까 나만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법 또는 공법의 제한이 있는데도, 여기는 민법상도 제한이 있는 곳이고 공법에도 제한이 있는데도 지적공사가 측량한 경계 내의 토지는 본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자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이 골목길의 개설 경위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골목길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또는 도시지역 결정 이전인 약 90여 년, 100년 전부터 일반 공중 통행로인 공로라는 것이 항공사진 및 주민증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소유자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그 특별승계인인 현 소유자도, 특별승계인이라는 건 매매,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 소유자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를 비교 형량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여기서 타인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까지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명확히 정리한 겁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 인도는 물론 그러니까 막거나 또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을길이 100년 동안 주민들이 문제없이 사용해 왔다면 현 소유자가 이 길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목길은 그 내부에 있는 주택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그 중간에 있는 마을 공동우물의 진입로로 지난 100년 가까이 사용하는 동안 전 소유자를 포함한 소유자가 통행을 묵인하였다면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허가증은 앞집의 증개축 건축허가에서 이 기존 통행로를 제척했어야 합니다. 제척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적팀은 사유재산이고 사적자치 영역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 통행로 분정에서 지자체는 그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100년 가까이 일반 공중 통행로로 주민들이 사용해 왔으므로 그 주민들의 통행권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비교 교량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앞집 건축허가에서 대지에 현황도로가 있었다면 지금 막아버린 그거의 현황도로인 거죠. 90년 이상 사용했던 현황도로가 있으면 그 부분을 허가청은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1996년경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이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96년경으로 봤던 거죠. 결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현황도로이므로 그러니까 100년 전이니까 뭐 1930년, 40년대부터 했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부터 있었던 현황도로라면 이 골목길을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제척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허가권자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982, 17845 등 대법원 판례 많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90년 100년 썼던 그 현황도로가 측량을 해봤더니 내 땅이라고 해서 그걸 막거나 그걸 내 대지로 넣어서 지금 개축 허가를 받는 대지로 넣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비교 교량해서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의 통행권을 비교 교량해서 대지로 넣어서도 넣을 권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재량권이니까. 그런데 아마 비교 교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아니 90년 된 마을길을
그거 끄트머리 조금 있는 거 제척하라고 한다고 해서 허가청이 나중에 시비가 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또 휘말려도 당연히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제척했다라고 하면 법원은 허가청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앞집 증개축 건축허가에서 제척하지 못한 책임이 건축가와 개발행위 허가팀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2012년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에 의하면 2012년에 이제 없어진 지침에 의하면 10필지 이상이 지적과 실제 현황이 다른 지역은 그 담장 및 점유 현황이 실제 지적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지적불부합지가 맞다면 앞지부 건축허가에서 허가청은 당시 허가 신청 당시에 담장 경계를 실제 경계로 인정해서 골목길을 제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개축 허가와 별개로 지적불부합에 관한 법령만으로도 담장 경계를 실제 경계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 사업 지구가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 그러니까 500분의 1로 바꾸는 지적 확정 측량으로 새로운 지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지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동네만 지금 억울한 겁니다, 지적 불부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2011년 제정되고 2012년에 시행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 3분의 2 동의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야 하고, 또 주민 4분의 3이 찬성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더 규모가 큰 데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적불부합지라 하더라도 허가를 할 때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계량권과 또 그리고 지적불부합은 현재 담당 경계가 실제 경계라고 하는 그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골목길을 제척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주민들 간에 그 소송하고 싸우고 뭐 오랫동안 싸우는 거를 지자체가 사적자치 영역이니까 나 모르겠다, 당사자들께 알아서 해라, 이건 소구행정을 떠나서 직무유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 고충 민원은 지자체 및 국민권익위가 해결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사부서는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되 민원실무위원회 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지적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꼭 해결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지적팀에만 가거나 시장한테 가면 시장이 지적팀한테 미루면 지적팀에서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축, 개발행위, 지적불부합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사팀에서 해결을 해서 지금 그 땅을 조금 땅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보상을 얼른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을 해야지, 지자체가 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또한 현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가 있어서 골목길을 막으면 그 주택 및 우물의 진입로가 막혀버린 주민들은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민법에 의한 통행권이 있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 6로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원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을 포기한 무렵부터 특정 승계인들이, 매매나 취득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 승계인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약 25년간 인근 주민들이 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 이 토지 원소유 명의자나 현재 소유자인 특정 승계인들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 도로로 제공된
이 토지를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을 완성하고 그의 포장 및 하수도 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무런 이득을 얻는 바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4-2001-3에 의한 사례인데요. 이 말은 지자체가 어떤 책임질 일이 없는데 왜 민사사안이라고 하면서 뒤로 빠지냐 이 말입니다. 이걸 도로로서 마을길로서 유지 관리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걸 90년 100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했던 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왜 선제적으로 해결을 못했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감사부서가 나서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자체는 지적불부합이고 사유재산이라서 나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국행정 이전에 지자체의 업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지금 가운데 막혀 있는 부분이 내 땅이라고 하면서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니까 막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양쪽 건물이 딱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결정되고 그 결정되면서 양쪽이 그 경계선에 맞게 건축물을 지은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통로는 이제 옛날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도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게 도로로 썼다, 마을길로 썼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익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왼쪽 건물을 허가하면서 제척을 했거나 아니면 지적불부합이라고 한다면 지적 10필지 이상이 주변에 지적불부합이면 현재의 경계가 실제 경계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이걸 못하게 해야 되고, 이걸 막으면 지자체는 적극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몇 평 안 되니까 얼른 보상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힘들게 하는 것을 시장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면 앞지부 건축허가에서 마땅히 이 통로를 제척하여 허가했어야 하고, 건축 목적의 개발행 허가는 허가 양식은 없지만 경미한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도로를 제척하는 조건으로 허가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감사부서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를 민원처리법에 의한 복합민원처리기구를 구성하여 적극 행정을 해야 하고 지적제조사지구로 우선 지정해야 할 겁니다. 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및 소송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민법으로나 행정법으로나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지자체 빨리 나서야 될 겁니다.